네, 반갑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3%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따라서 같이 오름세로 마감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총론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오르고 내리고 한 종목들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상승은 크고 하락은 짧은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기대치들은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오면서 시장에 활력을 좀 불어넣는 모습인데요. 증시가 강하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포지션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외국인들과 삼성전자 매수가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 매수, 그 다음에 매도가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 매도. 이것은 외국인들 비중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기관이 오늘 보시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순매도에 대한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은, 증시의 방향은 또 레버리지 쪽에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시는 상승할 것이다로 베팅하면서 매도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들도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네, 지금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좀 먼저 보면은요, 1.3%대, 2400포인트 돌파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갭상승 잘 만들어냈고 지켜줬고 또 양봉 마감했다라는 거 상당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옆으로 좀 서거나 조정이 좀 들어오더라도 이제는 큰 걱정 없이 그냥 주식에 대한 관점들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갭을 좀 지켜줘야 되는 모습이 좀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갭, 그 다음에 두 번째 갭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의 상황을 좀 보더라도요. 두 번째 갭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강한 흐름이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갭 이후에 첫 번째 갭은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런 상승, 그 다음에 두 번째 갭은 이제 상승을 확장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러한 갭이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에 만약에 연속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 직전 고점대 2458포인트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게만 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종목들의 상승률은 더 거세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관점들은 일단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뒷받침되어야지만이 가능하다, 이런 배경이 또 깔려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대형주 위주의 그런 강세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중소형주라거나 개별주라거나 또는 이렇게 뭐 어떤 좀 쏠림 현상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종목 간의 변동폭이 크지 않고요. 만약에 하락폭이 뭐 1%대 2%대 이렇게 됐다라면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변동폭은 다음날 뒤집어지면서 바로바로 또 솎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상황은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제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죠. 신고가가 또다시 나왔다, 이 부분. 근데 아직 과매수 들어가지 않았다. 즉 매수에 대한 여력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갭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갭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몸통은 작다, 이런 부분들, 또 거래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면은요, 일단은 시장에 참여 중인 사람들이 상승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팔고 싶지 않다, 매수는 계속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뭐 연속적으로 계속 뭐 언제까지나 상승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상승 기조 분위기를 잘 타고서 진행되는 모습이라서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내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좋겠네요.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수급은 외국인만 매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1900억 정도, 아까 전에 봤을 때보다는 조금 줄어든 모습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지켜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매도가 많이 확장되지도 않았고요. 막판에 또다시 살짝 끌어올리는 모습도 있어서 나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 매도가 좀 많았었는데 이게 좀 줄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1,000억 원대 미만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그 자리를 이제 금융투자가 잡아낸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이제 계속 좋아지다가 막판에 훅 떨어지면서 매도를 조금 확장한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투신 쪽 매도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투신 매도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개인들 매도가 나올 때 같이 조금 거세지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480억 정도 순 매도가 좀 있었고, 연기금도 방어가 좀 되는가 싶었는데 방어를 잘 못하네요. 그러니까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툭 떨어지면서 증시를 약간 좀 아래로 끌어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코스닥 쪽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서의 변동성, 약간은 이런 연기금의 모양새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들 좀 보시면 이제 외국인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 이런 쪽에서 매도, 그 다음에 투신 쪽 매도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하진 않아요. 지금 뭐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왔다거나 부담된다거나 그런 형태로 가지는 않으니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상황에서 이제 기관 쪽 흐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버스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순매수 있었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순매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투자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코스닥스 레버리지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샀다라는 것은 시장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인버스를 팔았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죠. 시장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약간 의아한 부분은요, 금융투자가 아까 전에 보셨듯이 순매도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즉 매도의 규모가 훨씬 더 컸는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니까 레버리지 쪽 매수를 많이 해줬다는 이야기죠. 지금 금융투자에서 레버리지 매수한 것을 보게 되시면은 이게 1,2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버스 쪽 매도는 750억. 그러니까 규모도 상당히 많이 샀어요. 지금 금융투자의 전체적인 매수 합계가 570억인데 이 중에서 매수만 1,200억 정도 했다라는 것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매수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레버리지 쪽, 즉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금융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금융투자가 뭐 잘 맞추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단기적 성향에서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 팔아먹은 것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늘 매도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계로 합쳐서 본다면 삼성전자, 우선주, 호텔신라, 삼성전자 다 매도가 들어가는 상태인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같은 매도가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관은 매수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삼성전자, 우선주, 호텔신라, 삼성전자 이렇게 기관이 매수가 들어간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이것을 매도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호텔신라,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식이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받아주는 모습, 오늘 매수 많이 했어요. 2,200억 순매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형태죠. 그리고 인버스 쪽 매도가 좀 있는데 이것은 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LG화학, 네이버 전부 다 이제 오늘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의 매수가 좀 있었고요. 한국금융지주가 요즘에 조금 반짝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특징적이죠. 그래서 이쪽에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집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요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죠. 저점은 잡은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그 다음에 CJ E&M 쪽에 어제부터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같이 매수하고 있네요. 그래서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으로 CJ E&M이 또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나쁘지 않은 형태, 그 다음에 R서포트에 대해서 지난번에 궁금해하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좀 규모가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종목 자체가요, 일단은 상승 이후에 이렇게 위쪽 라인 때 저항을 조금 받아들인 모습이죠. 지금 조정이 들어오면은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점 저항대가 14,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라면 5일선이 깨진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는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개인들 수급정을 보도록 하죠. 인버스 순매수예요. 근데 규모가 크지 않아요. 삼성전자 순매도가 2,600억. 삼성전자 제법 많이 팔았습니다. 이만큼 올라온 거 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순매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니까 순매도로 바로 바뀌면서 전환이 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일단은 뭔가 좀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좀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건 요 IT 쪽 그다음에 레버리지까지 해서 오늘 개인들은 매도를 쳐 있는 상태다. 근데 규모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고요. 대신에 순매수 같은 경우도 인버스 쪽에서는 매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하이닉스나 레버리지는 규모가 이제 1000억 원대로 크지 않은데 삼성전자 규모가 좀 크죠. 그래서 요것만 합치면은 일단은 순매도 규모만 무려 5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것이다. 레버리지까지 때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개인들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외국인의 매매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면 또 주가를 계속해서 밀어줄 수 있는 어떤 기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이런 관점들 이렇게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거든요. 즉 그러니까 이 시중 상위권 1, 2위 종목이 하락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니까 레버리지도 같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관점들을 어느 정도 뒤집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외국인에게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재료적인 부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와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같이 우리가 참고하시면 큰 부담 없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정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마무리는 편안하게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요. 어차피 시간은 걸립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은 걸리니까 천천히 바라보면서 천천히 시장을 유지하시면서 종목들 잘 유지하시고 지금 장세는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잘 유지하면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사주면서 그렇게 시장을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마감 시간 전달해 드리고요. 저녁에 8시에 우리가 또 라이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녁 8시에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라이브 방송 들으시면서 또 시장 이야기 가는 거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